자, 이번 시간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등가속도 운동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은 약간 포물선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은 아무래도 얘가 앞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 결국 이런 것들은 이게 보는 것처럼 속도 변화량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고 나서 거기서의 속도 변화량을 보면 항상 아랫방향으로 속도 변화량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각각 XY 따로 나눠서 생각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예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에 조금 실전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위로 20으로 던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항상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일단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지금 이 그래프는 위에 거를 플러스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0으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땅에 도착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 올라간 높이만큼 다시 내려와야겠죠. 이 기울기는 중력가속도로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보통 중력가속도를 우리는 보통 10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한다면 시간을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20으로 속도가 시작을 했고 1초에 10씩 아랫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니까 결국 속도가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여기가 2초일 때 0이 될 겁니다. 10씩 속도가 감소하니까요. 여기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10m/s씩 속도가 변한다. 1초당 이제 이런 걸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올라간 높이만큼 내려와야 다시 땅에 도착할 거니까요. 다시 땅에 도착할 때가 결국 시간이 같은 만큼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렇게만 그리고 나면 이제 뭘 물어봐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최고점 높이 물어보면 20 이렇게 답하면 되고요. 땅에 떨어질 때 걸린 시간 얼마? 그러면 4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20이 아니라 2초. 그리고 올라간 거리가 얼마냐, 최고점 높이 얼마냐. 그럼 이제 이 넓이 구해주면 되겠지. 이 넓이가 얼마냐면 삼각형 넓이니까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20m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총 움직인 거리는 20 올라가고 50 내려가고 20이니까 40m.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 속도 시간 그래프만 잘 표현하면 문제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는 건 쉬우니까 꼭 이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위로 20을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60m 위에서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던져서 최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아까는 여기서 끝났다면 지금 좀 더 내려와서 60m를 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20에서 시작을 하는데 2초 뒤에는 속도가 0이 될 거고요. 최고점 될 거고, 그리고 몇 초를 더 갔는지 모르겠는데 더 가고 나서 내려온 이 거리를 잘 살펴봐야겠죠. 아까 여기는 얼마 나왔냐면 2초고 높이 속도가 20이니까 총 20m 올라갔거든요. 총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간 거리가 20m.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를 내려야 되냐면 원래 20m 올라간 것만큼 내려오고 또 건물 높이가 60이라고 했으니까 60을 더 내려야 됩니다. 총 80을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80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단순한 이제 계산인데, 이걸 만약에 이 물음표가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t초라고 한다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지금 속도 0부터 시작해서 t초가 지났다면 가속도는 g, 그러니까는 1초에 10씩 증가하니까 t초라는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10t가 되어 있겠죠. 이제 그럼 여기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t 곱하기 10t 곱하기 2분의 1, 이게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될 거고, 이게 80m가 나와야 돼요. 그럼 계산해 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약분하면 5, 이렇게 약분하면 16 나오네요. 그럼 t 제곱이 16이니까 t는 4초다. 여기가 t가 4초니까 결국 여기 1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6이 되겠네요. 6. 이렇게 6초 지나고 땅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걸 물어보든 질문이 만약에 새끼 문제로 최고점 올라갔을 때 걸린 시간 얼마냐 그러면 2초 이렇게 답하면 되고, 땅에 떨어질 때 걸린 시간 얼마냐 그러면 6초 이렇게 답하면 되고요. 최고점 높이 원래 60m에서 20m 더 올라갔으니까 총 80m다. 이제 이렇게도 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분석한 건 더 쉬우니까 꼭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보면 45m 높이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똑같이 높이는 이만큼인데 높은 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던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위아래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 송풍도 앞으로 가는 속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x 방향, y 방향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힘을 항상 아랫방향으로 받아요. 얘가 어디로 가 있든 힘은 항상 아랫방향이니까 얘는 가속도 방향이 아랫방향이다. 다시 말하면 앞뒤로는 가속도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속도 20으로 꾸준히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근데 몇 초가 걸렸냐? 이건 지금 알 수는 없고요.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일 거니까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이제 찾아봐야겠지. 근데 땅에 떨어질 때는 만약에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예요.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 속도는 0인데 점점 속도가 증가하죠. 1초에 속도가 10씩 증가하는 중력 가속도대에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t0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속도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가속도가 10이니까 10t만큼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그때 그 낙하거리를 구해보면 t0 곱하기 10t 제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러면 5t 제로의 제곱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면 45m 내려가겠죠. 45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5, 9, 45 그럼 t 제로가 3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게 3초 그러면 이것도 3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앞으로 얼마큼 갔냐면 60m 앞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이런 2차원 문제가 나오든 3차원도 마찬가지긴 한데 고등학교 어차피 2차원까지만 다루니까 꼭 성분을 나눠서 힘 방향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힘 방향으로 가속도가 얼마큼 작용하니까 그걸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문제 상황도 아마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지표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30도의 각도를 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0m로 발사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X방향, Y방향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30도 대각선 방향으로 속도가 얼마냐면 4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여기처럼 X방향 그리고 Y방향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30도니까 이게 40이면 얘가 20이 되고 얘가 20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은 X방향 속도 성분이 20루트 3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오고요. Y방향 속도의 처음 속도는 이제 2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항상 여기는 지금 지구 중력장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 가속도는 g가 될 거고 그거는 곧 10m per second 제곱에 해당하는 이 중력 가속도가 갔을 거예요. 여기는 2초 뒤에 0이 되겠죠. 1초에 10씩 줄어드니까. 그럼 땅에 다시 떨어지려면 똑같은 시간만큼 같이 움직여야 돼요. 얘가 20, 넓이가 얘도 넓이가 20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점 여기 최고점 높이 물어오면 20m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가 몇 초냐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니까 이게 4초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80루트 3 되네요. 넓이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 공이 이제 비행해서 움직인 총 거리를 따져보면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이제 비행해서 다시 도착한 수평거리 얼마가 될 거냐면 80루트 3 미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과 같은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x, y를 나눠서 생각하면 문제를 거의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둘 다 똑같은 중력을 받고 있어서 질량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가속 운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받는 힘이 F는 mg인데 얘가 결국 ma니까 질량끼리 삭제가 될 거라서요. 결국 가속도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동일한 가속 운동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정확히 말하면 VY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B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왜 B부터 했냐면 45도라고 각도가 알려졌으니까 A보다 좀 더 일단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죠. 그래서 저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VB 같은 경우에는 45도로 지금 초기 각도가 저러니까 정확히 루트 2분의 1배만큼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낼 수 있겠죠. 여기도 루트 2분의 1 VB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t0라고 하면 여기가 2t0가 될 거고요. 여기도 2t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알아내야 될 사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A는 B에 비해서 2배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거리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수평거리가 얼마나 오냐면 이거 둘이 곱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 2 VB T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올라간 높이는 얼마가 될 거냐? 올라가고 내려왔을 거니까 올라간 높이는 2 루트 2분의 1 VB T0 이렇게 나오겠네요.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A도 분석을 해보면 A는 시간이 얼마가 걸렸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차피 움직이는 동안 걸린 시간은 결국 올라갔다 내려온 시간이니까 VX 그래프보다는 VY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VAY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또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시작해서 슉 속도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서 EH 올라가고 EH 내려와서 다시 땅에 도착합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냐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가 얼마인지 알면 여기는 2 곱하기 물음표일 거니까. 근데 지금 기울기가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닮음인데 2배 차이 난다 넓이가. 그럼 길이는 루트 2배 차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가 루트 2t0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루트 2t0니까 여기는 2 루트 2t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속도도 알아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지니까. 다시 말하면 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얼마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곱한 값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루트 2 GT0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고요. 그리고 닮음이고요. 닮음비를 이용한다면 정확히 밑변이 루트 2배니까요. 높이도 루트 2배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루트 2배.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V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VB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는 지금 좀 더 대각선이 크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위로 올라가는 속도 성분이 VB다라고 이제 알 수 있어요. 좀 두껍게 나와서 여기서 다시 봅시다. 이렇게가 지금 VA인데요. 그 중에 윗방향 속도 성분이 V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X방향 속도 성분만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B 거 2개 그렸고요. A 거 하나 그렸으니까 A 거 하나만 더 그려보죠. A 거는 여기가 VA의 X 거라고 그린다면 얘도 일정한 속도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는 힘을 안 받을 거니까. 얘가 낙하 거리가 얼마냐면 낙하 시간이 아까 B에 비하면 루트 2B가 더 가야 되죠. 여기가 얼마냐면 2 루트 2 T0로 했어요. 2 루트 2 T0. 그리고 여기 속도는 몰라요. 이 넓이가 얼마 갔다 와야 되냐면 B랑 똑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넓이가 얼마냐면 이만큼 움직인 거죠. 수평거리로. 이게 루트 2 VB T0 나와야 돼요. 넓이를 실제로 구해보면 밑변이 이거니까 2 루트 2 T0 곱하기 물음표. 이 물음표가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약분할 거 약분하고 루트 약분하고 계산해보면 물음표가 얼마냐면 2분의 1 VB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VA의 X방향 속도 성분이 2분의 1 VB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VA 속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1 플러스 4분의 1의 VB 피타고라스는요. 그래서 2분의 루트 5 VB다. 그러니까 VB에 비해서 요만큼 더 속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관계를 구하라고 하면 그래서 조금 어렵게 복잡해 보이기는 이런 포물선 운동도 결국에는 XY 성분을 나눠서 그래프만 잘 그려내면 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